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마항마항, 이 사건은 우리 친척 언니가 피자 쏜다고 해서 갔다가 언니 친구한테 들은 건데, 아침에 언니 친구하고 우리 언니하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향하고 있었대. 근데 아침에는 사람들로 지하철이 북적북적거리잖아. 무릇? 그러니까 언니 얘기를 언니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군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호박씨 계열로도 분류될 수 있는 거고, 약간 험담 내지는 엽기담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 자수 얘기보다는 이렇게 돌려듣는 게 항상 재밌더라고요. 우리 누나의 비밀 뭐 이런 거. 근데 누나 친구가 너희 누나가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부는 거 있죠. 우리 매형 친구가 와서 너희 매형이 말이야 이러면서 몰랐을걸 막 이런 거. 지하철이 북적북적 그날도 그랬는데 언니 뒤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나 봐. 근데 그 아저씨가 언니 엉덩이를 자꾸 더듬더래. 그걸 발견한 언니 친구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언니 얼굴을 바라봤는데 언니 표정이 무슨 X 씹은 표정이더래. 헐? 언니 친구는 그 아저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훨씬 더 무서웠대. 우리 언니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예시와도 같은 표정이거든. 켜켜. 언니 친구가 어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언니가 갑자기 그 아저씨 손목을 턱 잡더니 아침부터 여고생 엉덩이 만지니까 기분 좋아지 씨? 기분 좋냐고? 재밌어? 큰 소리로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그 아저씨 손목을 퍽 잡고 좁은 사이를 삐죽고 나서 문이 열리자마자 내려서 그 아저씨를 질질질질 끌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래. 언니 친구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이를 어찌해볼 겨를도 없이 내리지도 못하고 다음 역에 내려서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괜찮으니까 먼저 나 학교 가. 딱 이러더니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끊어버리더래. 언니 친구가 학교 가서 어떻게 엄청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언니가 3교시 끝나는 종소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서 교실로 탁 들어오더래. 그래서 우리 언니 친구가 너 정말 괜찮니?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물었더니 우리 언니 말 괜찮으니까 학교 왔지. 경찰서 가서 넣고 왔어. 딱 이러서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더란다. 피곤했겠죠. 네, 많은 노동력과 그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량의 볼륨을 동반한 목청 언사 높은 소리가 오고 갔을 것이 예상되는데 오고 가지는 않았겠구나. 일방적으로 갔겠구나. 그거 지칩니다. 어지러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난 뭔가 직감을 하고 언니한테 언니 마녀지? 그럼 물었더니 언니가 뭔 소리야 죽을래? 라고 해서 안 물어보려다가 막 추종한 끝에 여기서 추종이란 단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추적한 끝에 아니겠어? 언니가 마왕 라디오를 초창기부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어쩜 티도 전혀 안 내고 내가 그렇게 마왕 라디오 얘기를 언니한테 계속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마녀는 절대 아니라고 엄청 부정하더라. 자꾸 물어본다고 한 대 맞았다? 마왕, 우리 언니 마녀일까? 마왕은 어찌 생각해? 푸헐. 마녀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마녀이고 우리 고스정신에 아주 충실한 그런 식구로군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보낸 우리 마녀의 동생 마동 양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웃긴 게
언니 식구지 이런 얘기는 원래 형제 시간에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고스 식구는. 언니는 철저하게 우리 식구의 룰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고스 들어왔으면서 티 안 내고 친동생이 물어보는데 아니? 몰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죽을래? 폭력까지 휘둘러가면서 끝끝내 부인하고 원래는 우리 오랜 식구분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님께서도 저희 고스를 들으셨어요. 예, 조선시대 중기부터 존재해왔던 이 조선 지역에 있는 고스를 나름대로 청취를 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내가 고스 듣는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장렬히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스를 들으신 옛날 분들도 참 많아서 네가 고스 듣는 거를 남들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을 남기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스가 지금 95.9로 새벽 2시로 이사 와서 여기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 이거 선전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선전하지 마시고요. 선전 안 해도 올 사람들은 다 일로 이사 지금 와 있거나 지금 불싸 이러면서 뒤늦게 오고 있는 중이고 냅두면 본인들이 알아서들 오십니다. 가서 고스트네이션이 주파수가 일로 옮겨졌대요. 뭐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발로 걸어서 오라고 하세요. 우리끼리 밤에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재밌게 노는데 왜 누구누구는 우리가 업어서 모셔와야 되느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청취자 수가 일정 숫자를 넘어가면 오히려 방송이 좀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느낄 때 그래요. 그래서 방송 안 없어지고 안 말아먹을 정도의 청취율만 나오면 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남들이 고스들이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그냥 마세요. 진짜 식구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무시하시고요. 최근 며칠간 계속 우리 식구들의 화제는 아무래도 제가 우리나라 연기계를 강타한 그 사건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방송에서 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별로 티내고 싶지도 않고 또 사람이 다재다능하다라는 거는 때로는 적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일이어서 사실 난생 처음 해보는 연기를 좀 서툴게 하고 좀 더듬고 눈도 띠굴띠굴 막 굴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저도 방송을 잠깐 보긴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볼 생각은 없었고 잠깐 봤는데 연기가 좀 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도 사람들한테 내가 미움을 사는 원인인가 보다. 난생 처음 하는 연기도 저 정도 되니 하긴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자. 내일 모레 40인데 저 화면빨 봐라. 하나도 안 죽었네. 어떡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프란체스카 얘기는 여기서 안 하려고요. 서순아 당분간 프란체스카에 전념할 생각이니까 그 대본들 거기다 놓고 가라. 그래 내가 다 읽어본다고. 그걸 일일이 지금 어떻게 다 무슨 확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이 성질들이 급해요. 대본 놓고 가라니까. 참 배드씬 없는 대본은 아예 그냥 접수하지 말고 프란체스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죠. 그거 좀 피곤하고 고스 얘기에서는 고스만 하자. 이런 이 스위치 아닌가? 저 이거 처음 들어본 노래였어요. 저도. 제 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던 노래를 누군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찾아 듣게 된다는 거는 참 세상 살면서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자기가 노래를 꽤 들었다. 그래서 이 노래 저 노래 들으면 대충 다 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돼버릴수록 점점 더 모르고 있던 노래인데 되게 좋다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책상 서랍 정리하다가 왕건이 10,000원짜리 하나 건진 분위기랄까? 근데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마이크 올리는 스위치
CD 플레이어 스위치, 거짓말하지 말자. CD 플레이어가 어딨어, 여기.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손이 아파가지고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방송 촬영해놓고 나서 이제 방송 날짜 정해진 다음서부터는 한매 타자 교사 컴퓨터에 깔아놓고서 무지하게 연습했거든요. 제가 오리발 타법인가 아시죠? 기러기 타법.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속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타자를 빨리 평소에 연습해둘 거라는 그런 후회가. 평소에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타자 연습 무지하게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하다가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용할 단어가 몇 개 안 된다. 문장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타자 연습을 가나다 이걸 언제 다 하고 있느냐. 문장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외워서 칠 수 있게 그걸 계속 하자. 문장은 당연히 이거죠. 제가 보기엔 신해철 씨 연기 괜찮은 것 같은데 왜들 그러세요? 막 이런 거. 온 사이트 다 돌아다니면서 막 쳐야 되니까. 우와, 마왕 의외로 연기가 괜찮았어. 막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예, 안 쳐도 되겠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쳤는데. 네, 뭐, 하여간,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후후 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래요. 저희 탤런트들은, 요즘 제가 이 레파토리로 계속 주위에다가 농담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연기 생활과 음악 생활 중에 뭘 택해야 될지, 이제 정말 본격적인 고민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리고 CF는, 예, 과자가 들어오든 하드가 들어오든 뭐든 하겠다. 왜 이러냐, 옛날에도 나 하드 선전했었다. 씹어먹는 거 상관없다. 예. 와샥 씹어먹으면서, 스카, 이러는 거. 돈만 줘라. 막 이런 레파토리. 또 요새 내가 뭘 가지고 계속 그러더라. 이 정도면은 연말에 대정상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정말 하이 조크가 안 막혀가지고 정말 괴로워요. 대중상은 영화하고 관련 상이잖아요. TV 드라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설정한 제 캐릭터가 무척 건방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 작업 같은 거 잘 안 될 것 같고 지주장만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차피 볼 거 뻔한 거 제가 겸손 떨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뭐 그냥 주위의 덕분에 뭐 참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래 봐봐야 어차피 욕할 놈 욕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그를 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요. TV 드라마가 대종상하고 관련이 있는지 알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면 조금 이른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이 건방지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정말 말을 못 알아먹어 말을. 농담은 역시 이 가장 원초적인 단계의 유부남객으로 그냥 쉬운 농담이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고. 약간 즐거운 것은 뭐 반응이 좋았다. 무슨 뭐 그래서 프란체스카 시청률이 뛰었다. 뭐 이런 것도 무척 기쁜 거고요. 뭐 전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 시청률 막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같이 성과가 좋았을 때의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참 고귀한 느낌의 행복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다. 그거는 달콤한 종류의 행복이고 같이 뭔가를 했는데 내가 한 부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전체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거는 약간 우아한 빛깔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죠. 체육대회 해가지고서 반대항 피구대회 했는데 맨 끝까지 살아남아서 히어로가 된 애 하나 있어요. 저쪽에 7명, 이쪽에 1명.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근데 완전히 무슨 미꾸라지를 삶아 먹었는지 저쪽 애들 결국 다 맞아가지고 죽고 나갈 때까지 혼자 쌩쌩쌩쌩쌩쌩 얘가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반에 하나가
결국 우리 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이제 환호성을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이 피구대회 시작하자마자 첫 방에 맞고 나가 떨어진 나도 이겼다라고 그러면 와 그러면서 같이 몰려나가서 우와 그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우리 인생살이 살기가 참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이 단독 돌파로 뭔가를 얻어내고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생긴다면, 근데 내가 특별히 잘한 건 아니어도 내가 그냥 전체하고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다 보면 즐거워할 일이 참 많은 종류의 세팅이라면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참 편해지잖아요. 그게 또 인생을 알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가 잘해서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것도 인생 알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취미생활 단체도 많이 걸쳐놓고 즐거움 느낄 수 있는 세팅도 많이 해놓고 스타크래프트를 해도 4대4 했는데 첫 집으로 우리 집부터 쳐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헬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엘림 당하고 나서 끝. 옆에서 에휴 어떻게 될래나 그럼 막 참견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팀 이겼다. 즐겁죠. 뭐. 똑같은 즐거움이잖아요. 요쯤에서 잘려야 되는데. 저 다음 주에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만은 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요게 제일 빛나는 건데. 내리막길밖에 안 남았다 이거. 왜냐면 다다음 주 막 이 정도 되면 이제 뻔해 보일 거예요. 거기 나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특징 있게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주에 딱 괜찮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전 튈래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코는 꼈겠다. 잘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은 뭐냐면요. 이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뭐냐면 프란체스카에 제가 출연했을 때 입었던 망토하고 액세서리하고 기타 등등이 전부 제 거예요. 거기 일단 주인공이 다 까만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누라한테 여보 옷장에서 내 까만 옷 좀 골라줘 그랬더니 마누라 옷장을 딱 열더니 오빠 여기서 까만 거 아닌 거 있으면 오빠 찾아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망토도 말이에요. 공연 때 제가 입었던 그 망토예요. 근데 지금 넥스트의 공연 실황 DVD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하하 그리고 프란체스카 방송된 거 이제 보고서 저는 다시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망토를 입고 나온 거예요. 공연 화면에 오프닝 첫 장면에 상황이 그 뒤에 개업 인형 그 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 인형 2개만 없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폼을 잡으면서 옴가라지야 사바하 뭐 이런 거 하면서 손 쫙 들고 하고 있는데 포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공연 오프닝 보고 야 좀 무섭지 않냐라고까지 했던 오프닝인데 DVD 발매되고 나서 사람들의 첫 화면 그것도 깨게 중간도 아니고 3시간짜리 DVD의 첫 장면 손 딱 열고 망토 열고 옴 딱 그러면 사람들이 뿌아 앙드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 공연 오프닝은 제가 그거 그대로 남겨도 달라 그랬어요. 그 개업 인형. 그대로 제가 쓴다고. 코믹 그룹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어떡하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여러분들의 상담 사연을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담에는요,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초등 교사의 간절한 절규에 대해서 주위에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술을 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대의 사과이자 본인한테도 가장 좋은 해결책이자 어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미심쩍은 상담소를 듣고서 나의 경험에 비추어 959.9로 옮긴 지 둘째 날, 무슨 방송 들으신 거죠? 95.9로 옮긴 지 둘째 날, 어제는 예비군 훈련 마치고 출출해서 저녁을 또 먹는, 하여튼 어제 초등학교 선생님 술 먹고 필름 끊긴 얘기 등등을 들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나, 31살이나 먹고 눈물이 핑 돌더라. 왜냐고? 내 인생 작년에 아주 꼬였거든. 선생 교수하는 사람들은 제발이고 술 좀 먹지 말라고, 아니면 줄이든지, 아니면 술 먹고 최소한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작년에 나 교수한테 맞았잖아, 해외까지 가서. 그 교수 필름 끊겨가지고 앉아서 자는 거 깨워서 택시에 태우고 내가 이어 타려다가 교수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얼른 죄송합니다 그러고 반대 방향으로 탔지. 그때부터 욕하면서 때리더라고. 그래서 술 취했으니까 내가 좀 참고 이해하자. 교수잖아 그랬어. 근데 이 인간 숙소에 도착해서 내가 발로 찼다 그러면서 로비에서 주먹질을 하더라고. 다른 교수랑 후배들 보는 앞에서 정신없이 맞았다고. 다른 교수가 말려서 올라가더라고. 난 어이없고 열받고. 근데 이 인간 쫓아와서 또 때리더라고. 자기를 왜 때렸냐고 그러더라고. 살 수 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변명했지. 내가 바보였어. 그때 나도 때렸어야 되는 건데. 참다 못해 짐 싸가지고 혼자 한국으로 왔잖아. 한국 가서 집안 뒤집어지고 학교에서도 소문 퍼지고. 근데 가관은 그 인간 한국 와서 하는 게 웃기지도 않아서 교수들끼리 뭉쳐서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지 않나. 명예훼손 당했다고 뒤에서 맞고소한다 그러질 않나. 그 인간 필름 진짜로 끊겼더라고.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서 기억을 조각조각 맞추더라고. 결국은 나 고소했어. 교수고 더욱이 동문 선배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학업도 계약직도 포기한다는 심정에서. 그랬더니 뭐 고소 취하고 먼저 사과하면 논문 통과시켜준대나? 그딴 소리까지 들었으나 거절했지. 검사 앞에서 만났는데 되려 큰 소리 치더라고. 물 먹이려고 계획적으로 그런다고. 결국 그 인간 약식 기소에 벌금형 처해주고 난 졸지에 30살에 백수되고 믿었던 교수들과 선배들, 후배들한테 배신감 느끼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고스를 듣게 됐지. 그 인간 요즘 학교에서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다닌대. 여전히 술 먹고 대학원생들한테 술주정 한대나 봐. 어제 사연 나온 초딩 선생님, 술 끊으세요.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선생님이 술 먹고 저지른 실수에 큰 상처받습니다. 어제 마왕이 술 끊으라고 하던데 맞아요. 술 끊어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술 정말 최소한 자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술을 먹는 건 둘째치고 술 먹고 자제력을 잃어서 주위 사람 아니 제자들한테 어떤 피해 줄지 몰라요. 그 피해가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설마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자들 데리고 술 먹을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뭐 제자다 선생이다를 떠나서 어떠한 류의 사고라도 발생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필름 끊긴다는 거의 무서움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필름 끊기면 저처럼 주위에다 온갖 애교 다 떨고 다니면서 주위를 즐겁게 하는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전체를 온전하게 통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필름 끊긴다는 거에 무서움.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시면서 만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만취된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거를 무슨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 풍토이다 보니 심지어는 필름 끊긴다라는 거는 무서운 정도를 지나서는 정말 어마무지한 공포인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허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술 마시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즐거운 일 중에 하나로 치부가 되니 이거야말로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요? 제5의 셀리라는 책이 있는데 다중인격에 관한 책이에요. 24인의 사이코라는 책 역시 다중인격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필름이 끊긴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중인격하고 매우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본인의 인격이 자기가 다른 인격으로 바뀌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 자신의 인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하고 180도 다른 모습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80도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 중에 누르고 있던 자기의 어떤 다른 일면이라든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인데 제오의 셀리라는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셀리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온순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부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온 집안이 어지러져 있고 담배꽁초가 그득하고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술병과 이런 것들이 온 집안을 탁 치는 대로 굴러다니고 자기 말고도 다른 남자라든가 자기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엄청난 공포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셀리가 필름이 끊겼을 때 다중인격 가운데서 다른 인격이 튀어나왔을 때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저지르고 싶어하고 이런 인격이 튀어나와서 밖에서 이제 온갖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필름 끊긴다라는 거는 이런 공포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필름이 끊기는 분들은 술을 끊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절제할 수 있겠지.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겠지. 이게 환상인 게 이러다가 딱 한 번이라도 끊기면 그것도 뭐 자제할 수 있겠지. 그래서 20년을 안 끊겼는데 딱 한 번 끊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치명적인 자기 인생에 상처를 받는 이런 일을 해버리게 되면 제일 나쁜 짓인 거죠. 왜 방송에서 그 얘기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알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차라리 낫고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알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내가 이거 나쁜 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자라는 게 있지만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필름이 끊긴다라는 죄는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에다 자기를 밀어넣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한대인 것 같아요. 자, 그냥 끊는 게 제일 편한 일,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등촌동 김양이 보냈습니다. 새벽엔 자야 하는데 말이지. 새벽엔 누구나 잠을 자야 하지. 그렇지? 예. 근데 저희 방송 왜 들으시고 도대체 상담사연 왜 보내시는 거예요? 새벽에는 누구나 잠을 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을 자야 할 사람은 자야죠. 근데 말이야, 우리 옆집 남자는 도저히 잠을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왜 옆집 남자 자는 거에 신경 쓰냐고? 그건 말이지. 나는 지금 아주 오붓한 단칸방에서 살거든. 그래서 옆집에서 기침 소리만 크게 해도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놀랄 정도로 소리가 잘 들려요. 나는 12시가 넘으면 째깍 잠을 자는데 옆집 남자는 새벽 3시가 넘어야 잠이 든다고. 그래서 그전까지 새벽인지 아침인지도 모른 채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는 거야. 덕분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스를 들으면서 잠을 죽이곤 하지. 마음을 알게 된 것도 옆집 남자 덕분이라고. 근데 3시가 넘어서 좀 자주면 괜찮지. 어김없이 새벽 6시가 되면 또 일어나요. 스물스물 일어나선 TV를 시청하지. 하루는 견딜 수가 없어서 대체 이 시간에 무슨 프로를 보나 하고 옆집 남자가 보는 채널을 찾기 시작했지. 우당탕탕 문 부수는 소리, 피용피용 총알 날아간 소리, 퍽퍽 주먹질하는 소리. 그 남자가 보는 건 바로 액션 프로였어. 슈퍼 액션. 예. 중국 영화는 안 보나 보죠?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빵 맞을 때 맞는 소리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야 이 뉘앙스. 아니 이 인토네이션. 예. 아이야 더라고요. 도레
시도. 어떻게 해야,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잠이 들 수 있을까? 방법이 좀 없나?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귀세요. 그 남자를. 그런 다음에 애인이잖아요. 시끄럽게 울면, 오빠, 자빠 자!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농담이고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잠이 들 수 있을까? 방법 좀 없나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안 사용하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옆집 벨을 누르고 가셔서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TV 소리나 이런 게 좀 시끄러워서 아시다시피 여기 다들 뭐 요런저런 뻔한 환경에서도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제일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게 심한 고문이라 그러는데 나를 고문하는 셈이니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느냐. 혹은 그렇게 볼륨 시끄럽게 해야 되겠으면 헤드폰을 쓰시던가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모든 얘기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이쪽에서 얻는 피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자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방식을 강구를 해보는 거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간단한 요청이나 요구 또 자신이 의당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고 정상적인 경로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예의를 갖추어서 요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끙끙끙 매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옆집 문 박차 들어가서 이봐야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데야. 대한민국에 당신 혼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문 앞에 막 쭈그려 앉아서 울면서 내 팔잖아 막 이러고 그다음에 경찰을 부르겠다는 동 당신 살인자나 마찬가지라는 동 당신 때문에 난 죽고 있다는 동 예,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상대방이 되먹지 않게 무슨 소리냐 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가 되게 무안해하면서 얼굴 뻘개지면서 죄송합니다. 줄일게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일단 상식에 수순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시도를 해본 다음에 괴로워하세요. 왜 그쪽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쾅쾅쾅쾅 문을 두드린달지 이봐요 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이쪽이 피해자지만 죄송하지만 밤에 좀 자야겠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먼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근데 이제 저쪽에서 TV 볼륨 시끄럽게 틀어놓은 것 자체가 오는 말이 나빴으니까 가는 말도 이제 나빠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점점점 꼬이는 거죠. 너 잘났다가 보낸 글입니다. 마왕 때가 온 것 같아. 그래요? 오늘 밤 7시 루마니아로 출발하는 거예요? 마왕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 다음 달에 서리가 내릴지도 몰라. 지금 나는 20대 대학생 마녀야. 몇 년 전 첫사랑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이 났지. 그때부터 이를 갈았어. 스폰지 보니까 말이에요. 보거를 잡을 때 물 밖으로 이렇게 건져 올리면은 이를 간다면서요. 그래서 빠드득 얘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상담 시간이지. 몇 년이 지났어도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 단순히 철없을 때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엔 그 인간에 대한 저주가 너무 깊어진 것 같아. 내가 받은 상처 복수해주고 싶어. 그 인간 지금 애인이 있고 나도 물론 있긴 해. 띠용? 내 애인 군대에서 삽질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이 적기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어. 그 인간한테 받은 배신감 어떻게 복수해주면 좋을까? 나 꿈도 잘 안 꾸는데 요즘 자꾸 그 인간이 꿈에 나타나. 점점 원한이 깊어지는 것 같아. 어쩌지 마왕?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양.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사안을 먼저 알아야만 제가 상담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이 너 잘났다 양을 배신하고 바람이 났다. 그 행위를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경우에 따라서 배신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혼의 남녀가 교제를 한다라는 거는 서로 쌍방향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야 교제를 할 수 있는 건데, 바람이 났다. 물론 이쪽에다가 나 새로운 사람이 생길 것 같고 너한테 더 이상의 감정이 없고 이런 절차를 깨끗이 밟지 않았다면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철없을 때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엔 저주가 너무 깊어진 것 같다.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지금 막 섬뜩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둘이 사랑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쪽 집안에 들어와서 이쪽에 무슨 돈 빌려다가 뭐 도장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가문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이쪽 부모님하고는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이 집 여동생은 어디다가 팔아넘기고 남자 동생은 멸치잡이 배로 넘겼나요? 아니면 원한 뭐 복수막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길래. 지금 군대에서 삽질하고 계신 분이요. 지금 너잘났다 양의 애인이요. 자기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자기 애인, 여자친구가 첫사랑 남자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 남자의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배신은 배신을 하고 복수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 잘났다 양의 이런 행동이 배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물론 자기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자기 여자친구가 옛날 첫사랑 남자를 만나서 다시 사귀고 있다. 이게 더 배신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면 복수나 배신이나 이런 단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첫사랑 남자에 대한 복수는 지금 남자친구한테 잘하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두 사람이서 잘 지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고, 그 복수의 최종장은 누구? 면주신 전에 잠깐 사귀었던 애게 나랑 사귈 때 뭐 딴 애한테 눈 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찼었던, 아니다, 걔가 아닌가? 그럼 그 다음 남자인가? 걔인가? 누구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애 하나 있었어. 이게 복수의 완성 아닌가요? 그래서 너 없어도 나는 아무런 이상 없고 내 남자친구는 참 나한테 잘하고 이러고 잘 살고 있단다. 이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애인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좀 허전해서 예전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서 꿈에 나타나고 뭐 이러는 건 것 같은데, 이거는 복수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또 지금 군대 가 있는 남자친구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찌질한 짓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실 때 남자친구 면회나 한 번 더 가세요. 군복 입으면 야상 깔깔이를 20개를 껴입어도 추워요. 요즘 뭐 봄 왔다 그러지만 남자친구 아직도 추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면회 가서 쳐다보면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애인 왔다고 좋아할 남자친구가 지금 삽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첫사랑 남자에 대한 배신이 복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인간이 제일 어리석은 게 자기 손 안에 쥐고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고 내 손을 이미 떠난 미련과 후회와 증오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어리석은 패턴 아니에요. 깨끗이 잊어먹으시고요. 혹시 옛날 그 첫 남자친구가 돈을 떼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경찰을 동원하든 해결사 사무실, 뭘 동원하든지 간에 마지막 1원 한 푼까지 받아내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면 남녀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인간의 감정을 뭐 어떻게 해서 그거를 통제를 하겠어요? 법으로 규정하겠어요? 뭘로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고, 어저께가 아니라 내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그리고 증오나 복수가 아니라 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게 저뿐만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옳은 답일 거예요. 자, 여기 찌질이 한 명 또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와, 찌질하다.
막 여자 공포증 말기 환자의 짝사랑을 막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든. 2달 전에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왔어. 내가 창피한 얘기지만 1년 정도 됐나? 굳이 말하자면 여자 공포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여자 보고 막 껄떡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이 경우에는 여자 보면 막 껄떡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여자를 보고 막 껄떡대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애를 처음 보는 순간 진짜 몸에서 광채가 나고 눈이 하트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건 그 애가 광채가 났고 그 다음에 찌질군의 눈이 하트로 변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카운터 밑에서 이렇게 푹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막 제트 추진기 팍 돌아가면서 제트 스크란드가 날아가지고 옆에 날개 빡 붙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뛰면서 나팔 소리 빰빠라밤 나면서 편의점이 2개로 쫙 갈라지면서 마징가 제트가 위로 쫙 이런 거 없었어요? 난리가 아니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말이라도 한마디 붙여보겠지만 요즘엔 정말 힘들어. 하다못해 안녕하세요 한마디 할 때도 숨이 뛰어서 막 숨이 막혀. 아예 말까지 더듬게 되고 2달 동안 눈 한 번 제대로 못 봤어. 왜 안 그러시겠어요? 한 번은 출근을 하는데 6교를 건너야 되거든. 그때 그 애 생각하다가 다리가 풀려서 대굴대굴 구를 뻔한 적도 몇 번 있어. 더군다나 그 애가 주말 알바라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보거든. 도저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어. 일주일에 2번씩이나 정기적으로 보는데 한 달에 8번. 사귀어도 둘이 사귀어도 둘 중에 하나 직장에 있으면 한 달에 8번 못 봅니다. 무슨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긍이 안 가지 이렇게. 맨날 보는 사람이라도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는 샤이를 빙자한 찌질이거든. 마왕이 싫어할 거니까 마왕 안 차이는 방법 좀 가르쳐줘. 뭐 이런 질문 하지 않겠어. 사귀어야 채이는 거거든. 일단 사귀는 상태로 들어가야 채이는 거지. 사귄 적이 없는데 채일 방법이 없거든. 참고로 그의 전공도 알고 그의 미니 홈피도 알고 있고 생일 그의 이상형이 어떤지도 다 알아. 싸이가 떴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야, 더구나 이제 스토커 성향까지. 우연히 그의 영어 교재에 적혀있는 걸 봤거든. 남의 책 들춰보고 봐. 이제 스토커 된 거야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가는 거야. 이제 질문에 들어갈게. 아니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 다음 얘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을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질문 들어갈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친해질 수 있을까? 고백이니 뭐니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잘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소용없으니까. 우선은 자연스럽게 말 걸고 같이 웃고 그럴 시간이 필요해. 전공, 홈피, 이상형, 생일 등등 써먹을 수 없을까? 차라리 맨땅에 헤딩이 낫지. 그 남의 책 들춰보고 스토커짓 해가지고서 전공, 홈피, 이상형, 생일 등등을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티내는 순간, 그것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달쿠달은 좀 놀아본 오빠 타입이 전공이 심리학이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것도 무슨 타이밍에서 야, 너 어떻게 내 맘 알았어? 역시 심리학 전공이라 틀린 애로 어머, 제 전공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그게 말이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서 그래도 공포심을 안 느끼는데 땀 바짝바짝 흘리면서 눈에 하트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자기는 눈에 하트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볼 때는 눈에 흰자밖에 안 보이면서 거품을 약간 흘린다고 본다고요. 상대방 쪽에서 볼 땐 그런데 거품 쫙 흘리면서 심리학 전공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도망가거든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조사했다는 거. 그리고 여자 공포증을 물리칠 만한 방법도 알려줘. 방법 없거든요. 거기서 괜히 남의 영어 교재 들쳐가지고 그딴 짓 하지 마시고요.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잖아요. 자, 그러면 챙기는 거부터 시작하세요. 챙겨주는 거. 그래서 자, 그쪽이 후임 아닙니까? 당신은 이쪽에서 먼저 일을 했고 그러면 그 동네 근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면서 정말 찌질해서 말 못할 그런 얘기를 해도 연애 쪽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 얘기니까. 새벽 2시 반쯤 되면은 취객 한 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술은 많이 취했어도 난폭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가게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둥. 혹은 진열장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지점장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하지 말래는 둥. 예, 요런 거를 좀 챙겨주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게 뭘까라든가, 뭐가 상대방이 제일 필요로 할까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챙겨주세요. 그 다음, 연애 상태에 있어서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애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물론 그 선생님 자체에 매력이 있어서지만 교실 혹은 강의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매력이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직장 안에서도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먼저 일들을 배웠고 알고 있다라는 그 권력의 약간의 그 윗부분,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찌질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알려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마왕이라고 물어보신 질문이 대부분이지만 어떻게 하면 절대 안 되는지를 일단 집중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제발 전광이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미니홈 피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상대방 공포에 질려서 다음 날로 직장 그만둡니다. 지금 주말에 2번 보고 있는 거 그거라도 유지가 돼야 어떻게든 기준을 걸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저 진짜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가정 형편상요 여기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육교에서 굴르는 게 아니라 뛰어내려도 다시 기회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아 정말 괴롭다. 예, 침 튀기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돼버렸네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자, 마지막 곡은 멜의 Selfish Love인데 좀 전에 그 편의점 알바하는 찌질군의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생선을 팔면서 거기서 이제 만난 여성에 대한 사랑, Selfish. 그러니까 생선을 팔면서 뭘 고개를 끄덕끄덕해. SELFISH. 약간 그거라고요. 예. 생선 장사의 사랑, 셀피쉬 러브예요.